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논쟁적인 인물, 일론 머스크. 전기 자동차로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민간 우주 탐사의 시대를 연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가,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대담한 비전과 압도적인 성공을 보며 경외심을 느끼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성공 신화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의 눈부신 성취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통과 심리적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탐구에 가깝습니다. 그의 삶을 깊이 파고든 한 유명 전기 작가의 책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부러움이 아닌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그의 유년기는 끔찍했고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모든 부를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그의 내면은 마치 고문실에 갇힌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공의 무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의 전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그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머스크 자신도 스스로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진단 내리고 어떤 시점에는 조울증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의 진단이나 심리치료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거부하는 태도, 스스로를 진단하고 규정하려는 모습 자체가 어쩌면 통제 불가능한 거대함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의 행동 패턴은 한 가지 심리적 특성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외현적 가학성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입니다. 물론 직접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드러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압도적입니다. 그는 자신을 인류의 구원자, 즉 메시아적 존재로 여깁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위협과 같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행성에 걸친 문명을 건설하여 인류를 문제없는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생각은 때로 정신병적 수준의 과대망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그의 실제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분명 추진력이 있고 디테일에 강하며 해박한 지식과 대담함, 그리고 비전을 갖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과 실제 모습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 즉 과대성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와 같이 높은 기능을 하는 소위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는 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나르시시즘을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라고까지 말합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즉 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나르시시즘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이며 사회와 개인의 생존을 위해 나르시시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르시시즘과 긍정적 적응이라는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나르시시즘은 특정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 사회, 시대, 성별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화의 실험이었다면 아마도 실패한 돌연변이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즘의 장점이라고 주장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쳐 타고난 리더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피상적인 매력은 금세 사라지고 내재된 강한 적대성이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협력을 이끌기보다 갈등을 유발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나르시시스트 혹은 사이코패스로 추정되는 리더들은 존재했지만 그들이 이끈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그들은 위대한 비전과 목표 지향성을 가졌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과대망상과 판타지는 그들로 하여금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몰아붙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대다수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들의 목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대망상에 불과하기에 자원의 낭비와 자기 파괴적인 실패로 끝납니다. 성공한 소수의 사례 뒤에는 수많은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한낱 꿈일 뿐이며 주변에 고통과 폐허만을 남깁니다. 셋째, 공감 능력의 부재가 오히려 냉철하고 힘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장 위험한 주장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에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읽지 못하는 리더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신호, 분위기,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기에 그들의 결정은 종종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합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는 객관성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는 필터가 될 뿐입니다. 이는 마치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색깔과 형태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청각이나 촉각 같은 다른 감각에 의존해 세상을 재구성하듯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핵심 정보를 읽지 못하기에 세상을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통해 재해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목표를 위한 도구나 부품으로 여깁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로 말이죠. 물론 나르시시스트적 욕망, 즉 타인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때로 일론 머스크처럼 무언가를 성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성취 그 자체나 타인 혹은 더 큰 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찬사를 받는 동안에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비판에 직면하거나 실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거나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징벌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며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보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경험과 실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으며 대다수는 그조차도 배우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전지전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말은 지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능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랫동안 성공과 천재성, 특별함이라는 환상의 가면을 유지하더라도 그 끝은 언제나 예외 없이 황폐하고 위험한 폐허로 끝납니다. 그 대가는 주변 사람들과 나르시시스트 자신 모두가 치르게 됩니다. 언제나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 오즈의 마법사 커튼이 걷히면 그 뒤에는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
불안에 떠는 초라한 인간이 있듯이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현실 감각이 마비된 공감 능력 없는 미치광이 조종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성공 신화에 열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과 파괴적인 본성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시대의 가장 빛나는 별이 어떻게 가장 어두운 공허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